다음에 보실 게 11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 문제 3번에 2번 할 차례죠. 그래서 다음은 2기 예정신고기간에 누락된 자료를 확정에다 넣는데 저기 지워버리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만분의 5는 옛날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만분의 몇이세요? 2.5입니다. 거기에 있는 만분의 5는 예전 거세요. 2000년대 거.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근데 몇 기라고요? 2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땐 아니요 누르세요. 그리고 혹시 뭐 있으시면은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거기 입력하시고 세 가지 가산세까지도 구해 보세요. 5시 8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으시죠? 그거 매출의 뭐예요? 영세 1번. 그 다음에 2번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팔았죠. 매출의 카과. 그 다음에 3번 매입의 과세의 고정. 근데 솔직히 예정신고 때는 일반 고정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그냥 미리미리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게요. 누락이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영세는 35번에 100. 그 다음에 매출액 하과는 34번이에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뺀 나머지는 다 34번입니다. 과세는. 34번에 80에 얼마야? 8만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88만원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런 거 유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매입이죠. 매입은 38번이에요. 그래서 38번에 50에 얼마요? 5만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산세 구해야 돼요. 가산세 몇 개요? 4개예요. 몇 개라고요? 4개.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얘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매출, 과세, 매출, 영세. 지금 매출 영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 과세 중에서는 이중공제하고 과다 환급했을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0만원 곱하기 몇이요? 3 나누기 1000 하면은 3000원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산세 가셔서 여기 어디 갔냐? 지연제출 가셔서 100만원에 얼마요? 3000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갑니다요. 두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납부세 곱하기 10%의 감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무려 3만원 나와요. 왜냐면 2번에 8만원, 1번에 5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에 10%에 몇 프로 감면이요? 25%. 3만원에 10%에 25% 하면 750원 나와요. 여기 과소초과환급 가서 3만원에 750원. 그 다음에 73번에 납부지연.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그럼 아까 납부세액이 얼마였었죠?
3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이요? 90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3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시면 675원 나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가산세도 얼마 안 돼요. 3만원에 675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 들어가는 건 다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만 감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영세율 얼마예요? 네, 영세율 얼마예요? 100이에요. 얼마요? 100.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감면하면 몇 프로라고요? 25%.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에 25% 하면 1250원. 그래서 마지막 가산세는 100만원에 얼마요? 1250원. 그래서 5670원 더 내는 거예요, 가산세로. 근데 회사에서는 가산세 내는 거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사장님 100원이라도 돈 나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것도 격리직원 일 중에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사무직사원 정중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를 하래요. 12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빠져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그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200번 정중부 해서 넣으시는데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1, 자2 그런 식으로 넣어 보세요. 5분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00번 정중부님 681220123456부 2001년 5월 며칠이요? 1일. 그리고 이분은 사무직사원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100번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부양가족 가셔서 배우자 어차피 100만원 안 되죠? 그러면 신경 쓸 거 없는데 구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우자는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자1로 할게요. 10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자녀. 그 다음에 자2는 몇 살이에요? 거기 보시면 몇 살이요? 6살이죠. 6살은 20세 이하만 해주셔야 돼요. 자녀 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몇 살부터요? 7살부터. 그 다음에 부 보시면은요, 부 보시면 부는 65세니까 몇 세 이상이요? 60세. 경로 5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모는 부예요. 60세 안 되셔서.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장애인. 왜냐면 몇 살 넘었죠? 거기 보시면 20살은 넘었죠. 근데 장애인이니까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자 소득금액 얼마예요? 120. 이자하고 배당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200까지. 아니, 200이 아니고 2000까지.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저거 구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배우자 기타 소득 있죠. 그래서 시험 때 기타 소득 나오면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경연소득은 80% 빼주는 거예요. 몇 프로요?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 빼주는 거예요. 몇 프로요? 60%. 그래서 만약에 이분 거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50만원에서 60%면 얼마죠?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돼요. 요분의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타 소득 나오면은 80으로 갈 거냐 60으로 갈 거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은요, 밑에 거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빠져나오시고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냐면은요, 그 금액이 아니고 코드 번호는 200번이에요. 몇 번이요? 200번. 그래서 정중부시 나오시면 되고요. 정중부시로 12페이지 2번 있으시죠? 보험료부터 또 해보세요. 5시 26분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보험료 있으시죠? 그래서 보험료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축성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축성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동차는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여기 일반에다 넣어 주시면 되세요. 어디에다 넣으세요? 일반. 그래서 일반에다가 얼마요? 50만원. 일반에다가 50만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의료비 부의 청각장애인인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장애인 쪽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분 몇 세시죠? 65세죠. 그래서 65세에다 넣어도 돼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분은 65세도 되시면서 장애인도 되시죠. 그러면 둘 다 넣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칸에다가 얼마만 넣으세요? 100만 원만.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간다 그래서 두 배를 넣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몇 개만 넣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자해 독감 치료비인데 자녀는 여기 보시면 자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 밖에다가 어디요?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다가 얼마요? 70.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본인이 장애인이야. 그러면 본인이나 장애인 둘 중에 하나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될 경우에는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의 이중공제처럼. 근데 대부분 둘 중에 몇 개만 해줘요? 하나만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주의하시고, 우리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자녀 대학교 돼요? 안 돼요? 돼요. 자녀 대학교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넣으실 때 합치면 안 돼요. 합치면 안 되고 따로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위에는 250.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를 넣으세요? 80.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어느 칸이요? 중학생하고 대학생. 아, 잠시만요. 아, 중대지.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잘못 넣었네요. 위에만 얼마요? 80. 대학생이었죠. 이거 잘못 봤네요. 대학생은 얼마요? 250. 근데 둘 다 초등학교 중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신용카드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뭘 조금 조심하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법인의 비용은 안 된다 그랬어요. 법인의 비용 안 되니까 2천만 원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쓰신 거 안 돼요. 뭘 썼든 안 됩니다. 해외에서 쓴 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뭐요? 교육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에다가는 얼마만 넣어야 되냐면은 2천만 원에 1200 해서 얼마만 넣으셔야 돼요? 3200. 왜 320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3200인 이유는 첫 번째로 법인의 비용 200 빼야 되고 해외에서 쓴 거 500 빼야 돼요. 그러면 3700에서 500 빼면 얼마 나와요? 3200 나오죠.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국방원금 됩니다. 근데 국방원금 누구 좋은 거죠? 국가가 좋은 거죠. 그래서 법정 당해 기부금에 얼마 입력하세요? 법정 당해 기부금 200. 그 다음에 동창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안 되는 거 위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험료에 보시면 저축성이라고 나오면 뭐든지 다 안 돼요. 뭐 금액이 얼마든 뭐 중요한 거든 안 중요한 거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슨 성은 안 되신다고요? 저축성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됐었던 게 저기 본인의 법인에서 쓴 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쓴 것도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빼주셔야 되고 동창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고 그 밑에 거 할게요. 12페이지 밑에 있는 거 1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다음은 현대전자의 2002년 제2기 예정 때 누락한 거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분의 5 아니라 그랬죠. 만분의 몇이라고요? 2.5예요. 우리는 요건 옛날 거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기 확정이죠.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아니오예요. 또 아니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제품 매출부터 비품 매입까지 있습니다. 총 3가지. 그래서 그거 누락에다 입력하시고 뭐까지 구해보세요. 가산세까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5시 32분이니까 5시 38분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일단 항상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매출하고 오니까 매출의 과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했으니까 매입의 과세의 고정이에요. 근데 왜 고정이냐면 거기 비품이잖아요. 그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죠. 여기 우측에 매출의 과세는 500에 얼마요? 5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수출인데 5,000달러에다가 얼마예요? 네, 1,200원 하시면 600 나와요. 수출은 36번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좀 자칫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매입이죠. 38번에 15만원에 얼마요? 15,000원. 그리고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여기 매입은 왜 쳐야 되냐면 일단 여기 사이에 100분의 10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치는 거고요. 진짜 치는 이유는 하나인데 뭐냐면 여기는 영세 넣는 난이 있잖아요. 여긴 영세 넣는 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세도 넣거든요. 합쳐서. 그럼 영세는 10%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100분의 10을 넣어버리면 에러 떠요. 잘못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보고 하래요. 여기는 맨날 100분의 10이고 100분의 0이니까 자기네가 하겠대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 몇 개예요? 4개예요. 몇 개요? 4개. 그래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저거. 세금계산서 합계표. 무슨 제출 가산세요? 지연 제출. 왜냐면 무슨 신고 누락했으니까 예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이십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금계산서 관련된 게 500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3.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래서 1000분의 3. 500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시면 1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000원. 그리고 입력은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하나씩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그래서 지연 제출에 500에 15,0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무슨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얼마 나와요? 납부세액 48만 5천원 나와요. 왜냐면 1번에 50, 2번에 빵, 3번에 얼마요? 15,000원. 그래서 빼면은 얼마 나오세요? 48만 5천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48만 5천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왜 48만 5천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시면 꼭 질문하시고. 그럼 12,125원 나오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여기 가서 48만 5천원에 12,125원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납부지연. 그래서 납부지연도 얼마에다 곱하셔야 돼요? 48만 5천원에다가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8만 5천원에 미납일수 91일. 그 다음에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그래서 48만 5천원 곱하기 91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시면 11,034원. 그리고 원미만은 버리세요. 세금 낼 때 대부분 원미만은 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미만 올리면 1원이라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하실 때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납부지원도 48만 5천원. 그 다음에 세금은 11,033원. 그리고 지금은 틀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요럴 때 요런 그 가산세가 나올 수 있구나 까지가 목표지, 이거 했다 그래서 답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내일부터 기출문제 풀면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기출문제 때 풀면 또 헷갈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영세율 관련돼서 하나가 있어요. 수출. 그래서 수출이니까 얼마 나와요? 600 나왔죠 아까. 600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 감면이라고요? 75%. 그래서 몇 프로 내시면 돼요? 25%.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7,500원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냐면은 600만원에 얼마요? 7,500원. 조금 보이죠 가산세. 근데 이거 다 풀고 나면 그나마 조금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내일 1시간 하면 무조건 끝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쉬운 것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그 최신형 기출문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이거 대빵 쉬워요. 그리고 죄송한데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번으로 할게요. 100번의 이성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로만.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없죠. 주민등록번호는 패스하시고 입사 연월일에 2021년 1월 1일이라고 쳐주세요. 입사 연월일에 뭐를 치시라고요?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이라고 입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넣으세요. 별거 없으니까 3분 후에 맞추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3번에 김알뜰님 배우자 맞고요. 그 다음에 부이자상님은 몇 세 이상만이요? 60세. 그 다음에 경로우대 아니고, 모 정인자님도 몇 세 이상이요? 60세. 경로우대 아니고, 자녀 천재는, 이천재는 20세 이하에다가 뭐요? 자녀. 그 다음에 또 자녀 수재도 20세 이하의 뭐요? 자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 오늘 하고요. 이제 한 장 남았죠? 네, 내일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내일 무조건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나갈 거라고요? 기출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